안녕하세요. 세머TV 구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모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제, 자산이 조금 더 증가하고요. 그 자산 증가한 걸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넉넉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게 좀 시니어 TV죠? 네, 맞아요. 60, 그렇죠. 70, 80.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일단 나눠 볼 텐데, 일단 전반적인 이제 시대를 아우르는, 연령을 아우르는 이제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양극화, 그것도 초양극화, 하이퍼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비싸지는 것들은 계속 더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오르지 않는 것들은 이제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자산이 증가하니까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좀 멈추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선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는 이런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컴팩트, 부동산 용어로 이제 컴팩트 시티라는 말씀도 쓸 수 있는데, 압축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부지런히 찾기도 하고, 막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걸 가능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40대 한 후반대부터는요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그냥 컴팩트 시티가 완성된 입지들, 그런 곳에다가 보금자리 만드시는 것들에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합병원 이런 거 말고 뭐 치과,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시로 가야 되는 것들, 약국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젊은 분들이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우리는 은행이 있으면 좋겠어. 뭐 은행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러 가야 되면은 백화점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트나 하다못해 뭐 편의점, 슈퍼마켓도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좀 한 마을에, 한 스트리트에 다 있는 곳들, 그런 콤팩트 에이리어, 콤팩트 시티를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급 대책이 백지수표로 갔다는 것은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정부가 9월 7일 대책 때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이제 한 해에 27만 채씩 5년 동안 135만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정책을 보자마자 집값이 막 폭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5만 채가 공급될 건데 왜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하지? 일반인들도요 135만 채라고 하는 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145만 채를 또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입주가 아니라 착공을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는 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럼 착공도 135만 채가 안 된다고 하면은 입주는 얼마나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백지수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급의 기다림보다는 확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있는 상태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입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생활 범위, 환경들을 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직장 출퇴근성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은 더 그렇고요. 물론 은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성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도로 이용 편리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한 선배님과, 이름 되면 알만한 선배님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올해 만으로 65세가 됐대요. 그래서 김 소장, 난 올해부터 지하철이 공짜야 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겁니다. 그분 강남 사세요. 되게 부자분이신데, 뭐 희망하시면은 이제 운전수를 두시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될 만큼 부자신데도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공짜로 지하철을 탄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시니어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곧 은퇴하시게 되면은 아마 그런 입지를 선택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직주 근접, 만약에 직장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전철역이 있는 곳이다. 예, 이런 거 되게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런 노선 역세권은 저는 강추이고요. 두 번째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 편리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은 병원, 그다음에 은행, 그리고 이제 쇼핑할 수 있는 것들, 거기다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 그다음에 또 뭐 한강 뭐 이런 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녹지공간, 수공간이 근처에 있다, 공원이 근처에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체크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시니어분들은 솔직히 이제 자녀분들이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 분들은 학교 근처나 학원가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할 텐데 그거는 이제 리스트에서 빼놔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층들보다는 주택 구하기가 좀 쉽다. 예,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부동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올해는 주식이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주식 쪽으로만 돈을 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이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서 한다라기 보이기보다는 그냥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에 넣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투기꾼들, 투자자들 돈을 막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주택자들이 1주택 하는 것들도 막고 있고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이사 가는 것도 막고 있거든요.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심지어는 전세입자들이 더 좋은 전세로 가는 것도 막고 있어요. 대출을 줄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를 하지 말라예요. 이사할 돈으로 주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노력하면요, 주식 올라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4,000포인트 중반까지 왔고 5,000포인트가 앞두고 있는데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가 가게 되면은 웬만한 좋은 종목들은 2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시장에서 주식을 한 종목도 안 산다, 한 개도 안 산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좀 여윳돈으로 잘 모르겠으면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현대자동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잘 나가고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좀 사주시자. 재미죠. 재미있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강남 한강변 벨트를 이길 것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가 저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가실 수 있고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제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목표로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게 젊은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5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 몸테크해, 몸이 아파도 돼,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당히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책, 차차선책을 착해야 되는데, 그래도 행복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환경들이 한강변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녹지 공간이 좋아, 산이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한강변보다는 산이 많고 녹지 공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남산 좋습니다. 남산, 그래서 남쪽으로는 한강 접하고 있지만 북쪽으로도 좋은데 그쪽은 한강 안 접해 있거든요. 근데 남산 좋아요. 뭐 장충동이니 신당동이니 이런 지역도, 중구 있어요. 중구에도 살만한 곳이 많고요. 이건 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도 녹지 공간이 좋거든요. 저는 은퇴하면요, 종로구 가서 살라 그래요. 종로구. 근데 이제 종로구에서 산다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종로구를 좋아하냐면은 전 역사문화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박물관 좋아하고 미술관 좋아해요. 그다음에 고궁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유일하게 다 갖춘 것이 종로구예요. 수공관도 좋아하냐고? 수공관 좋아하죠. 있어요. 청계천 있잖아요. 청계천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종로구에서 한강처럼 많은 수량은 없지만 수공관도 있고 인왕산, 북악산, 심지어 남산도 멀지 않고 이런 좀 자연 환경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고궁에다가 박물관에다가 미술관에다가 심지어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로구 중구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시니어분들 전철 꼭 챙기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요. 무려 6개가 지나가요. 전철의 아주 그냥 끝판왕입니다. 종로구하고 중구는. 예, 그래서 저는 한강만 포기할 수 있다면, 한강에 대한 로망만 없다면은 오히려 저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런 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택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서울은 25개구요. 면적이 경기도의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는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 뭐냐면은 훨씬 넓고 선택할 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은 선택의 대안이 많습니다. 서울은 제가 이런 말씀드린 조건들 대충 다 갖추려면은 한 20억 들어가.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요. 근데 경기도에서 20억이면요, 제일 좋은 걸 사.
그러니까 제가 서울서 20억이면은 중위권이야, 중위권. 근데 경기도에서 20억권이면 제일 좋은 거 사거든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몇몇 지역을 드시면은 서울보다 훨씬 좋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단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어요. 1등은 과천입니다. 과천은 매년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 범죄가 없는 도시,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종합 평가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과천은 대부분 1등 아니면 2등을 해요. 그럼 모든 순위에서 거주 환경을 따지는 그 얘기는 너무 좋은 거죠. 예. 과천도 녹지공간, 수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직주 근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천은 직장도 많아요. 일단 정부청사가 있죠. 근데 정부청사만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하는 또 환상의 일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다 IT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업들이 서울 강남구하고 분당구,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었는데 최근에 지정타를 개발함으로써 거기다가도 그런 양질의 대기업들, IT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과천은 정부청사하고 이런 IT 업종들이 들어와서 지역에다가 세금도 많이 내주고 안정된 또 이런 인프라도 많이 깔아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천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로구랑 똑같아요. 박물관 있고요, 미술관 있고요,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서울랜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자녀분들과 보통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잘 안 찾아오시는 것들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천에 살면요, 손자들 손녀들이 와요. 서울랜드 때문에. 손잡고 주말마다 데려가 보세요. 매주 온다 그럴걸요? 그런 유혹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며느리가 또 욕을 하겠죠. 아, 왜 노는 데 들어갔냐고. 그러면은 그때 손을 잡고 서울미술관은, 현대미술관은 가면 됩니다. 있어요, 과천에. 그러니까 이게 교양 공간, 노는 공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애들 뭐 실내만 있으면 뭐 몸이 나빠집니다. 운동하면서 관악산 데려가도 되고요. 청계산 데려가도 돼. 모든 게.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된다. 경마장 가서 뭐 한 10,000원 정도 걸고 배팅 게임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과천 같은 경우는 서울이 뭐 안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과천 좀 비쌉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과천에 20평대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1등이에요. 과천은 서울로 따지게 되면요, 강남구 서초구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천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집지는 성남입니다. 예, 성남 분당 좋고요, 판교 좋고요. 여기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중원구, 수정구도 좋아요. 여기는 예전에는 추천 안 드렸는데 최근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8호선도 들어왔어요. 8호선도 이제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가기도 편해요. 저는 이제 어른들의 놀이터 중에 제일 좋은 게 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남시에는 분당에는 이제 백화점도 많아요. AK 프라자도 있고 롯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대형 쇼핑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8호선 타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잠실까지 가거든요. 잠실 가면 시그니엘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백화점 딱 2개가 딱 떠오르는데 반포동에 있는 신세계 강남점하고요, 롯데 잠실점에 있는 시그니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철로 올 수 있는 입지들은 되게 좋은 입지죠. 그러니까 반포는 너무 비싸니까 논외로 할게요 이제. 근데 요 8호선 라인들은 너무 좋거든요. 잠실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남, 요 이제 중원구, 수정구도 좋고요. 북쪽으로 갈 수 있어요. 북쪽으로 가게 되면요, 또 어디가 있냐면은 구리시가 있어. 구리시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과천 같은 곳이에요. 아마 행정구역, 인구 이런 걸 따지게 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대신 다 몰려 있어. 제가 아까 컴팩트 시티 말씀드렸잖아요. 컴팩트 시티에 제일 부합하는 게 좀 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렴해. 왜? 경기도도 이 서울에 붙어 있는 남쪽은 비싼데 북쪽은 비싸지 않아요. 구리는 저렴하게 남쪽에 있는 인프라만큼을 누릴 수 있고 잠실 시그니엘을 갈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입지다. 구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좀 볼게요.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전 고양시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이제 신혼을 이제 고양시에서 보냈는데 좋았어요. 특히 애들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영장, 그다음에 유치원들, 학교, 초중고까지는 거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양시에서 애들 키우면서 일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울린 놀이, 뭐 이런 뭐 공공 체육시설도 있고요. 뭐 스케이트 링크도 있고요. 아무튼 서울에 없는 쾌적한 것들이 뭐 시간당 2,000원, 3,000원이면은 막 진짜 즐길 수 있거든요. 가장 적은 돈으로 아이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곳이 좀 고양시라고 생각하는데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여기는 8사가 5억 정도밖에 안 해요. 정말 싼 거거든요. 제가 왜 이 가격을 말씀드리냐면요, 지방에도 그게 아니고 더 비싸요. 그러니까 서울에 붙어 있고 심지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해요. 근데 고양시가 왜 이렇게 쌌냐, 지금까지는 고양시가 강남이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대각선 반대편에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쪽 구리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성남은 강남까지 오기가 쉬운데 고양시는 상당히 멀었었거든요. 근데 2026년도부터는 이게 해결이 돼요. GTX-A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울역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올 2026년도 하반기 때부터는요. 삼성역은 개통을 아직 못해요. 2년 후에 하는데 삼성역을 밑으로 관통해서 수서역까지 옵니다. 그럼 수서역도 강남구잖아요. 거기까지 오면 강남 출퇴근이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파주 운정에서 수서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3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 일자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렴한 주택으로 쾌적한 환경을 누리신다고 하면은 특히 시니어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파주 운정 초역세권 좋고요. 일산 킨텍스 너무 좋고요. 더 추천하는 거는 고양시 덕양구. 여기는 대곡역이 있고 창릉역이 있어요. 창릉역은 이제 2년 후에 개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 어디 뭐 구축으로 따지게 되면 화정동, 뭐 신축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삼성지구 뭐 이런 데들 가시면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합 쇼핑몰입니다. 걷고 싶으시죠, 밥 먹고. 근데 걸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녹지공간, 수공간, 그러니까 뭐 양재천, 강남 양재천 근처는 걸을 데도 많고 한강 주변은 걸을 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것들인데 이게 한강변이나 양재천 주변이 아닌데도 걸을 공간이 많은 곳이 있어요. 바로 스타필드입니다. 전 스타필드 부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스타필드 비지가 좀 동떨어져 있어요. 메인 입지랑. 근데 저는 이제 그 고양시 덕양구 삼성 신도시 가면요. 도시의 한가운데 있어요. 동산마을 22단지랑 뭐 아이파크 2차 그 사이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는 이제 지하 2층부터 이제 4층까지 딱 있는데 그걸 다 돌잖아요. 만보예요. 그럼 운동 따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 수영장 있습니다. 극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있고 뭐 트레이더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놀고 스타벅스가 그 안에만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맛집 찾잖아요. 맛집을 굳이 찾아가서 줄 서는데 스타필드에 그 우리가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다 갖다 놨어요. 체인점이죠. 전용진 회장님이 그런 맛집을 좋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식당들을 다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먹고 영화 보고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 돈 들어간다. 그냥 걷기만 해도 돼. 그게 가능한 게 스타필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필드 옆부지들 특히 시니어분들한테는 정말 강추. 개 키우시잖아요. 대부분 백화점 개 못 갖고 들어갑니다. 스타필드 1층은 개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스타필드 옆에 있는 단지 강추. 동산마을 22단지 강추.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시기에 봐도 그런데요. 집 사는 거는 지금 사는 거예요. 밀면 밀수록 더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군다나 지금은 심각한 게 뭐냐면은 2026년도 공급이 없어요. 정부에서 지금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다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공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매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전세가, 월세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임차로 가실 분들한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거주하기 원하는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서울 따로 경기 따로 인천 따로 봤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이 부족하면은 경기 인천에서 카바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경기가 부족하면 인천에서 카바를 해주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2026년도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울도 부족, 경기도 부족, 인천도 부족이에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면은 이거는 먼저 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다리실 필요 없고 준비되셨으면은 최대한의 경제력으로 활용하셔갖고 지금 의사 결정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오시면은 이 남편분 말 듣지 마시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얘기 듣듯이라도 엄마, 아내 말 무조건 들으세요. 아빠한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주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팔리는 주택들은 남자들은 몰라요. 이분들은 그냥 어린애 같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리서처예요. 저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부동산 리서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걸 분석하는 게 제 일인데 남자분들한테 은퇴하면 어디 살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공기 좋은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답변입니까? 예, 공기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 공기는요, 그냥 숨만 쉴 수 있으면 돼요. 굳이 좋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제가 선택하라고 하면은 공기 나쁜 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예, 죽지 않아.
오래 살아 그래도.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기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녹지공간 수공간을 좋아하시니까 아예 그런 것들만 있는 데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평, 가평, 원주, 춘천 이런 데를 너무 좋아하셔. 근데 거기에 실제 은퇴하신 분들 주변에 계십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분들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는 100%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콤팩트 시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분들 담배 피시잖아요. 담배 사러 갈 데가 없어요.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소주 사러 갈 데가 없어요. 아픈데 이게 뭐 도수치료 마사지 받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분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아파트를 싫어해.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집 좋아합니다. 마당에 있는 집 좋죠. 보기만 하면. 근데요 여름 때 그거 제초 작업 관리 안 하면은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딱 이틀만 지나면은 개판이 됩니다. 그거 매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루 일이지. 여름 더운 날 땀 삘삘하면서 처음에는 하다가 귀찮으니까 막 누구 시킵니다 또. 그럴 거면 그런 집을 뭐하러 사요. 그냥 깔끔하게 아파트 사면 됐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쭉 내려오고 그런 거잖아요. 추울 때도 지하로 들어갔다가 또 좀 지하 주차장에 차 세우고 와갖고 코트도 안 입고 왔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철을 타고 왔다 코트 끼고 목도리 하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에 사세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은 로망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나는 현실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아내한테, 며느리한테,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좋아하는 주택이 최고의 정답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죠. 이게 제일 답답한데 매매 시장은요 이사 안 가면 돼. 나 돈이 없으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매매는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잖아요. 그러겠자 2년 더 쓰는 거예요. 2+1을 썼어. 그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심지어는 2+1을 쓰지 않더라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나가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 계약철이 가까우면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약 그 전세 월세 금액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면은 전세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값이 너무 높아서 월세로 전환이 됩니다. 보증금을 못 올려주니까 월세는 더 부담돼요.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요 전세보다 월세가 15% 정도 생활비를 더 축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거기다가 또 악재가 터진 게 뭐냐면은 작년에 정부가 규제를 정말 쓸데없는 규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서울 25개구를 전체를 다 묶었고요. 경기도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지역 12개를 묶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만든 법인데 하나도 안정을 안 시키고 있고요. 더 불안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왜? 세입자분들한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매를 했을 때 허가를 득하려면요.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내가 다른 데 집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지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실거주를 할 거잖아요. 사는데. 그럼 기존에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긴 못해요.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일단은 이 집을 팔고 싶으신 분들은 세입자가 있으면 못 팔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나가야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한 건 거래가 될 때마다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 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의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임차세대가 빵이 됩니다. 그럼 서울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저는 필요한 법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악법이거든요. 이걸 왜 만들고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차 시장은 너무너무 안 좋아질 것이다. 이사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늦은 말은 하시고 아니면 미리미리 알아서 좀 여러분들 보금자리를 마련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이거는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정치인들한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정답이 진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강남권에 뭐 80평대 사시는 분들도 두 분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아크로리오파크 이제 되게 유명한 조합장님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90평대 사시는데 방이 6개예요. 드레스룸이 4개고 방 하나 쓰세요. 나머지 5개를 비워두셔. 예. 근데서 조합장님 이거 여기서 왜 사세요? 그랬더니 이거 나머지 비워두는데 거의 오지는 않지만 혹시 애들이 올까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팔면 어디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리서치를 해봤는데 60평대 살던 분들이 40평대 가잖아요. 너무 좁대. 보통 일반인들은 20평, 30평대 살잖아요. 40평대 때만 가도 넓은데 이게 상대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평형대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형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대형이 인기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 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된다. 그럼 대형평이 먹히는 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입지 좋은 곳들은 대형평형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강남구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래서 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60평대 살아. 그냥 부럽잖아요. 친구하고 싶고 사돈 맺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일 저렴한 동네가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은 평당 400만 원이에요. 정말 싸죠. 그러니까 30평대가 뭐 1억 정도밖에 안 해요. 인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천군에나 100평대 아파트 살아. 부러워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거기는 100평대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싸도. 그래서 거기는 그냥 수요가 많은 30평대가 제일 수요가 많아요. 30평대나 20평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지역들은 30평대나 20평대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난 여기 사는 것들 자체가 부러움인데 거기에 대형 사로 이거는 정말 부러움이잖아요. 그런 입지는 딱 서울서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정도. 나머지 송파구도 30평대가 인기가 많아요. 과천은 예전에 40평대 이상이 인기 많았는데 거기도 이제 30평대가 인기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수성구 정도, 그다음에 뭐 부산은 해운대구 정도 빼면은 전국적으로도 그냥 표준은 스탠다드는 전용 84 국민 평형 그거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강남구, 서천구, 용산구, 뭐 수성구, 해운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형 사시는 분들은요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빨리 파세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국평 사세요. 국평 국민 평형. 네.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 폭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다주택자 중과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 소득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세율이 45%까지거든요. 2주택부터는 20%를 가중해서 65%, 3주택부터는 이제 30%를 가중해서 75%입니다. 여기다 지방소득세 10%까지 붙이게 되면은 82.5%를 내는 거예요. 많이 내죠. 세금 폭탄이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PD님은 이제 시세 차익이 한 10억이 났습니다. 세금으로 8억 2,500원을 내야 돼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한 1억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내년은. 후년은 또 2억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안 갖고 있거나 이제 부동산이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인구의 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 유튜브도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릴 거예요. 부에 붙잡은 얘기다. 슛만 쉬어도 제가 나와서 슛만 쉬어도 저 폭등주의자 뭐 이렇게 나온다고. 저는 폭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 안 팔아요. 매물이 묶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또 올라. 제 매물이 없어서. 그럼 누가 팔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갖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올라. 이건 팔아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갖고 있는 게 맞고요. 세금을 내더라도 그리고 82.5%를 평생 낼 거 아니잖아요. 뭔가 정권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또 세제가 완화되거나 그런 기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버틴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세금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때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건이 집값이 매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집이어야 되지 올라가지 않는 집은 그냥 일반적으로 중과하지 않아도 세금이 아깝다. 재산세도 아깝다. 네, 그런 겁니다. 네.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은 수익률이 한 2% 전후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제가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2.5%인데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2%대라고 들었는데 근데 내 그 주택이 매년 5%씩 오르고 10%씩 올라요. 그럼 주택연금 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세 올라가는 게 더 이득인데 나중에 돈 필요하면 팔면 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까 똑같아요. 지금 조건으로 가입하면 지금 조건으로 이제 연금을 받는 거예요. 주택 시세가 빠져. 연금이 안 깎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안 팔리고 시세도 안 올라가고 심지어는 주택이 가격이 빠질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주택연금 무조건 가입하세요. 너무너무 좋고 이거를 부모님 효도 상품입니다. 솔직히 그거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길 바래요.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평생 사시다가 거기서 나오는 연금 받으셔갖고 평생 다 쓰시고 돌아가세요. 이게 낫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주택연금 가입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제가 리서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답은 없어요 일단. 근데 이제 이게 실버타운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가신 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가셨던 분들은 좋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얘기는 저는 그냥 일반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제 혼자 하는 것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놀 곳도 많고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실버타운 가셔야 되는 분들은 뭔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억지로 이끌려서라도 거기 가면 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도 있고 그리고 밥도 다 해줘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그다음에 또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어서 뭐 살짝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도움도 받을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생활들이 편하신 분들은 실버타운 가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가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보증이 되는 그런 사업체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이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기꾼 놈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 분양 대금만 처먹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실버타운은 비싸요. 그러니까 싼 데는 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데 결국은 집도 마찬가지고 실버타운도 그렇고 좋은 데들은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적은 돈으로 선택하라고 하면요. 실버타운 전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없으니까 싸다? 이상한 거야. 분명히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한번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평을 들어보세요. 한 명한테 안 돼요. 여러 명한테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건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노후에 쓸 돈까지 다 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서울집 사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한 3단계 정도 걸치는 겁니다. 일단 집을 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산 집이 잘 샀던 못 샀던 갈아타기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거기까지가 목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아타던 바로 서울로 가던 그거는 이제 자녀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집을 사는 것들 좀 도와주시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집 마련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경험치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서울은. 경기도 인천에서 하시면 돼요. 인천은 지금 비규제 지역이고요. 경기도 아까 북부 보양시 같은 경우도 비규제 지역인데 비규제 지역은요 규제 지역과 달리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규제 지역은 40% 나오잖아요. 그것도 DSR 따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35%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요 70%가 나와요. 그리고 생애 최초자 첫 집 마련할 때는 80%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제가 아까 고양시 정영 가면 5억짜리 6억짜리 주택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억이라고 칩시다. 5억이면은 80%면은 대출이 4억이 나오는 겁니다. 종잣돈 1억이 있잖아요. 1억 빌려주세요. 그럼 자녀는 10원도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1억이 오르잖아요. 투입 금액은 1억이잖아요. 그럼 100% 수익률이잖아요. 그걸 맛보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딱 그 타이밍이 됐거든요. 왜? 거기가 작년까지 안 올랐는데 올해부터 오를 거거든요. 하실 거면 지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상승한 금액을 보태서 내가 또 모았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주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으로 또 몇천 모을 거거든요. 그걸 보태가지고 상급질 한번 갈아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 도와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는 첫 집 마련할 때만 그것도 적은 금액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 상속 문제는요 이렇게 불특정 대다수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다른 문제라서 각 개인의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상속이 유리한 경우인데 이게 딱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철저하게 세무사 베이스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 돼요. 그거 이제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은 증여랑 다르게 뭐가 이제 좋냐면은 상속세가 이게 이제 공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구간이 좀 많아요. 그게 더 유리하시면 그걸로 하시는 것들이고 증여는 이게 중요합니다. 증여 취득세를 많이 내요. 부동산으로. 근데 지금 증여해놔야지 시세가 많이 올라. 이런 것들은 증여가 낫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요. 쌀 때 증여하는 겁니다. 왜? 올라간 다음에 상속하면은 올라간 금액으로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과세 구간 아마 증여세는 비과세가 없어요. 근데 조금 내더라도 시세가 지금보다 한 2배, 3배, 4배가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는 그렇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 원베일리가 20억이었잖아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 70억이 넘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20억일 때 증여하는 게 나은 거잖아요. 70억일 때 증여하는 것들보다. 그런 것들.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그 주택연금이랑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요. 증여를 하시는 거고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그냥 원칙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상속세, 비과세 구간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그냥 냅두는 게 낫다. 상속으로 하는 게 낫다. 그렇게만 구별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오피스텔은 시세가 안 올라요. 월세를 받는 용입니다. 근데 자녀분들이 월세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돈을 그냥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지. 그거는 차라리 뭐 내가 부모가 사서 자녀들한테 월세를 준다. 용돈 셈으로. 뭐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투자 방법들이 다 상품의 존재 가치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수익형으로만 보시면 돼요. 예, 투입 금액 대비 내가 월세 수익률이 몇 프로냐 5% 이상이면 보통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용이지 이거를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파트 비싸지 않아. 아까 경기 인천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사는 게 나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명의로 전세를 끼고 소형 아파트를 사두는 전략이 네. 올해에도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그거는 뭐 투자자의 얘기거든요. 일단은 이 규제 지역 내는 갭 투자가 안 됩니다. 토지거래구역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갭 투자가 가능하죠. 갭 투자가 좋은 이유는 부담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4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1억 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종잣돈이 1억이 있으면은 자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증여가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5천밖에 없어. 그럼 내가 5천을 증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천까지는 성인 자녀까지는 비과세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게 하시는 것들은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뭐 정부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하는 것들을 잊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뭐 정부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뭐 제가 믿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공약들 아까 백지수표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지만 만든 거예요.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은 아마 차차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35만 채를 공급할 거야. 언제 공급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유일하게 아마 임기 내에 다 공급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밖에 없어요. 일기 신도시 만들 때, 분당 일산 만들 때. 그 이후로는 어떤 대통령도 그걸 만족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믿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 내에서 제일 좋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꾸 내 집 마련 시기를 지금 미루려고 하는 좀 핑계나 변명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건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시니어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젊은 분들은 실패를 해도 돼.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시니어분들은요, 이걸 한번 실패하면 끝이야. 정말 노후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니어분들이 정말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른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재테크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그냥 순진하게 살았던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값이 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듣지 마시고요. 좋은 곳에 갖고 계시면요, 그냥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값이 안 올라요? 주택연금 받으시면 되고요. 집값이 올라요? 나중에 파시면 됩니다. 오른 가격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이상한 얘기들 듣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감을 믿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아내 말 좀 들으세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것은요, 거기에 모든 편리함이 다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이용을 안 해요.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은 아파트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이용하거든요. 아파트가 좋은 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아내 말을 들어라, 엄마 말을 들어라, 딸 말을 들어라. 예, 그 말씀, 며느리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몸테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몸을 갈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분들한테는 그 말씀이, 왜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목적은요, 20대, 30대, 40대들이 하는 거고요. 50대부터는 행복하게 사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살 수 있을까? 무리한 베팅하지 마시고요. 무리한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무리한 몸테크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선택하시면 되겠다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